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선정, 공공주택지구 선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평택시청에서 이제 브리핑한 게 있습니다. 정장선 시장님과 다른 이제 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분은 이제 그 수화해 주시는 분이고, 요거가 이제 6월 15일 날 국토부에서 기습 발표를 했어요. 오후 3시에 이제 공표를 했는데, 평택시에 이제 33,000호, 이게 이제 인구로 따지면은 8만에서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예요. 평택 지제 역세권에 33,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번 컴팩트 시티 조성으로 GTX 연장 수요 확보, 광역 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평택 지제역의 GTX AC 연장, 뭐 대통령 공약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연장은 언제든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표심이 흔들리니까 굉장한 떡밥을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평택에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게, 평택이 지금 59만 명이 살고 있는데 머지않아 60만이거든요. 60만 표가 움직이잖아요. 물론 국회의원들은 갑구 울구 해가지고 나뉘겠지만, 그죠? 자, 어쨌든 간에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 여의도의 1.56배래요. 453만 제곱미터. 꽤 크죠? 꽤 큽니다. 그리고 33,000호가 공급된다 해서 개발 이렇게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형님 누님들 안 보일까봐 확대. 자, 확대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영화 아파트, 코롱 하늘채, 여기가 태평 아파트, 그러니까 요 아파트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길 건너에 있는 그 뭐 빌라니 뭐니 이런 거 싹 다 들어간다. 여기 이제 초등학교 하나 있긴 하죠. 그 초등학교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덕 IC 나와서 여기 이제 교차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금도 다 농업진흥구역으로도 돼 있고, 뭐 생산관리, 계획관리, 뭐 추락지구 등등 많은 것들로 돼 있는데,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진행하신 분들도 있고, 사무실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지어서 이제 분양하고, 원룸도 이제 그 지어서 세도 놓고 했던 건데, 여기를 싹 다 수용한다고? 저는 수용까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수용 쉽지 않을 거다.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시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거 어디서 합니까? LH. 다 뺏겼다. 그죠? 내 거래잖아요. 내 거, LH. 일단 수용 끝났다. 이거는 최대한 감정평가사라든가 뭔가 이런 분들을 잘 섭외해가지고 최대한 보상비를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평택시에서 자치시에서 하는 거라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싹 다 수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수용. 그러면 뭐 이거는 띠두르고 뭐 하고 해도 결국은 진행이 됩니다. 고덕이 그랬습니다. 고덕이 그랬어요. 국가에서 뭘 한다 해서 LH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지, 이거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전 지도하고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전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주거지니 뭐니 뭐 이런 게 막 노란 게 많았는데, 보니까 상업지가 많다. 왜 그럴까? 반발 심하니까 상업지로 이렇게 뭐 환지해 주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환지도 하면서 수용도 같이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사실 반발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상업지를 굉장히 넓게 놓은 건가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싹 다 수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포인트 지제 역세권은 쾌적한 정주 환경, 머물면서 거기서 잘 지내라, 편리한 광역 교통을 제공하겠대요. 어마무지한 이제 교통을 거기다 깔아주겠다. 이를 위해 평택 지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는 뭐 당연히 삼성이나 그 관련된 걸 거고, 교육 들어갔고, 문화가 포인트인데, 이게 뭐 예술의 전당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백화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의료는 이제 아마 브레인시티 쪽이나 뭐 이런 거 그 도로 연결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예, 그래서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압축 고밀 개발하겠대요. 그러니까 압축한다는 거는 최대한 위로 뽑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마 그 상업지가 굉장히 크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마무지한 뭐 모텔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그리고 나서 보면 요거 광역 교통 확충 및 모빌리티 연계. 그래서 모빌리티는 예전에 이제 지제의 복합 환승센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동서 방향으로 도로가 이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국도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교통 이제 뭐 그 BRI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여기 GTX-C, KTX, GTX-A, SR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4개의 고속철이 지제로 들어온다. 네, 4개의 고속철이. 그러니까는 웬만한 4개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까지 갖고 있으면 총 5개인데 이 정도 C가 없어요. 동탄도 없습니다. 네, 용인도 없고요. 주변에 무슨 안산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도 없어요. 평택이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이 정도면. 평택에다가 그만큼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일자리가 폭발하는 시점이 아직도 안 왔다. 물론 지금 삼성에서 이제 현장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빠지고 뭐 하면서 현재 지역에 이제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 또는 임대를 놓고 계셨던 분들이 뭔가 조금 타격은 있지만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금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게 이건 굉장히 긴 시간을 보고서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제 광역교통 요청지 해가지고 신규 택지 조성으로 광역교통을 했다. GTX AC 연장 여건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거의 확정이에요. 거의. 예. 또한 광역철도 GTX, KTX, SRT 1호선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평택 지제역 주변에 철도 버스 환승뿐만 아니라 UAM 뭔지 정확히 못 찾아봤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신교통 서비스 연계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예전에 복합 환승센터 발표한 게 있죠. 요렇게 복합 환승센터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버스, 택시, 자율주행 버스, 뭐 UAM이 여기 들어가고 미래형 수소 전기 충전 시설 들어가고 뭐 고속철도 승강장이랑 뭐 이렇게 다 연결을 해가지고 지제역 앞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런 거 주차장인지 건물인지는 봐야겠지만 뭐 이렇게 딱 봐도 여기가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냥 단순히 교통만 갈아타고 할 거냐? 누가 봐도 여기에는 상업 시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어도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 세수로 지을 거냐? 세수로 지어서 임대를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무슨 백화점들한테 니네가 대신 10년, 20년 뭐 이런 동안은 니네가 써. 예, 그리고 그 세금도 평택시에 내고 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한다면 꽤 큰 뭐랄까 손 안 대고 코 풀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마 백화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요런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 시에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갈아타는 용도로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쓸까요? 네? 뭐 백화점 하나 들어올 만하지 않습니까? 백화점이 들어온다면, 제가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다 앉을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면 SRT, KTX, GTX, A, C, 그죠? 지하철 1호선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버스를 환승할 수 있어요. 택시까지. 여기다 안 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저는 백화점이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철도가 어디로 가요? 요렇게 해서 요쪽에 이제 1, 2단계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차량 기지 져가지고 뭐 한다. 전 시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여기가 두둥 하고 발표가 난 거예요. 여기가 요렇게 잘려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두둥 지제 역세권 개발.
와, 야, 그죠. 그럼 뭐 여기 노는 땅이 별로 없네. 예전에도 지제 그 밑에 전원주택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요 밑에서 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땅 투자를 하든 뭐 하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또 죄송스러운 게, 들어갔는데 고점에 물렸다면은 내가 산 금액보다 보상비가 작을 수가 있어요. 보상비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뭐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뒤늦게 투자를 끝물에 들어갔다라면은 손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싸게 샀다면. 그리고 이게 뭐 좀 더 지켜봐야죠. 이거 굉장히 반발이 많을 거고, 그리고 묘지 이장이라든가 이 굉장히 사업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라 완성이 됩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이 지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주요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물론 기존에 요렇게 해가지고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었는데 지금은 이거 다 묶였거든요. 이 지역까지. 예. 다 묶였습니다. 여기 이제 뭐 반도체 뭐 그거 뭐 수소니 뭐니 이런 거 들어간다고 했는데 역시나 묶였고, 현재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다 묶인 상태입니다. 이거 개발행위 제한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인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땅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총 예상 거주 인구가 7만에서 10만 명이라고 이제 평택시장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3만 3천 세대가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고덕이 한 16만에서 18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데인데, 요 미니 신도시에만 7만에서 10만 명이 거주를 한다고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꽤 큰 겁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정부가 주도해서 속도가 빠르고 LH에서 진행해가지고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한 마찰과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겠죠. 물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는 지제 세교지구, 그 더샵 시티 있고 그 이마트 있고 한 그 민간 개발로 해가지고 그 한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빠를 겁니다. 반발은 있겠지만, 요게 이제 정부 주도로 인해서 GTX AC 노선이 2030년 개통 목표까지 거의 발표가 됐어요. 앞으로 한 7년 정도, 7년 정도 있으면 개통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늘어질 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젠간 되는데 2030년으로 딱 되는 게 아니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철도 계획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 철길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듯이 스무스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전에도 이제 그 최홍성님인가요? 그 저한테 문자 주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최홍성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얘기 드렸거든요. 건강부터 챙겨라. 앞으로 한 10년, 15년 이렇게 보려면 제 나이가 41인데 쉬운 하나, 중간에 뭐 조금 더 하면은 쉬운 5살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보다 연세 많으신 형님 누님들 60 넘고 뭐 한 60 후반대고 이러면 한 80살 정도 가까이 돼야 뭐가 이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GTX가 뭐 들어온 애 만에보다 병원부터 알아보셔야 되니까 아주대병원부터 빨리 들어와야겠죠. 예. 어쨌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된다 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 방향이 뭐냐? 개발 이익을 재투자해서 보상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대요. 두 번째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세 번째로 이제 교통 정비를 하고, 네 번째는 국토부, 경기도, 정부, 평택시가 힘을 모아서 조속히 추진한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이 면제돼 가지고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냐 라고 보면, 착공 및 완료는 언제냐, 내년 24년도 지구 지정까지 한답니다. 25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 승인까지 목표로 하는데 거의 일사천리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년도에 착공 들어간답니다. 3년 있다가 착공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 착공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파워가 실려 있는 게, 그 전에 수용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3년 안에 수용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될까?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30년 첫 입주를 예정한답니다.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 그러니까는 그 전에 분양을 하겠죠. 28년도쯤 분양하겠다, 그죠?
사전 청약을 하든 뭐라든 간에. 야, 그러면 오우, 야, 그죠? 예. 그리고 이 정도면 고덕이 마무리돼요. 예, 요 정도 선이면 고덕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33년까지 딱 10년 걸립니다. 지금 10년. 33년도까지 완공이 목표예요. 예정 목표.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될지 플러스 5년 더 될지 요건 봐야 된다. 요건 봐야 된다. 그러므로 요걸로 인해서 과연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거는 이 호재가 나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그 시점까지 주변에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겁니다. 지제역 주변이라든가 고덕의 일부 아파트들을 계속 자극할 거예요. 우상향 쪽으로. 그래서 지금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면 결코 손해보는 투자가 아닐 겁니다. 공급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빠지거나 보합을 가격이 못 올라오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런 호재가 있으면 계속해서 집값이 꿈틀꿈틀거려요. 떨어질 새 없이.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랐다니까요. 계속 동탄과 비교하지만 동탄이 다 10억 넘어가고 있을 때 평택은 그때서야 6억, 7억, 8억 하다가 지금 다시 6억으로 온 거예요. 나중에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따라잡고 추월하는 지역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동탄보다 더 막강한 교통 환경을 지제가 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제가 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지제역 동측 서쪽으로 나뉘겠지만 이게 전부 다 되고 하면서 큰 덩어리화가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시간이 문제인 거지 지금 정부 주도로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수용되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분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뭔가 그 주변에 아파트를 투자했건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굉장한 큰 호재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사야 되느냐? 근데 이거를 투자로 막 여러 채를 사냐? 그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투자로 여러 채를 사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시는 무주택자라든가 내 집이 꼭 필요한데 갈아타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말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403분이나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108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그죠? 네. 지금 현재 방송은 46분째 진행을 했습니다. 방송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자, 채팅창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방송하는 동안 꽤 올라간 것 같은데 뭘 읽어드리면 될까? 방장님 하나 스타벅스 버전 맥주 신세계 백화처럼 달달하겠다. 와, 환지가 아닌 수용으로 가니 벌써부터 소송 건다고 토지주들 난리던데요. 견미리님 그죠? 쉽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진성님. 네, 마린보이님 대장 상은 요즘 바뀌지 않을까요? 글쎄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스라님 서정리역 능가하겠네요. 많이 능가할 것 같고요. 이수양님 안녕하세요. 길다님 존보존이네. 살아있는 게 이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늘채 시그니처도 조금 빛을 보겠네요. 정문이 공원도 들어오고. 요거를 빠뜨렸는데 태평 아파트 이제 특정 아파트 3개를 거론할 건데 태평 아파트, 코롱 하늘채, 영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쪽은 왜냐면은 거기가 이제 예정대로 되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다가 본격적으로 펜스 치고 뭐 하고 하면은 건설에 관련되신 분들의 임대 수요가 계속 받쳐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계속 연식이 올라가겠지만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어느 정도 그 신규 아파트 가격의 언저리까지는 붙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고덕하고만 비교를 하면서
같은 돈이면 같은 평수에서 조금 줄이더라도 고덕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지제역 서측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면은 지제 역세권으로 스리슬쩍 묻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제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리슬쩍 묻어가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하급지 쪽으로 가겠지만, 왜냐면 새 아파트가 이제 연식이 거의 10년 이상 차이 나니까. 예. 코롱이 아무리 지금 새로 입주했어도 새로 입주하는 게 2030년께나 되는 거니까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여기랑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면 안 그래도 좀 멀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호재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쪽에 이제 이런 호재의 이제 그런 거를 맛보게 될 겁니다.